저희가 그 혼추, 혼자서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 혼추족 이야기 일부에서 잠깐 했었는데 뭐 많습니다. 혼밥, 혼행, 혼캠, 혼등. 혼자서도 잘해요. 이게 참 트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솔코노미라고도 한대요. 솔로 이코노미. 1인 가구, 1인 경제를 뜻하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렇게 1인 경제가 확산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미래 생활 사전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송이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 기자는 근데 이제 아이도 둘이 있고, 네. 뭐 혼자 하기가 참 힘든 시간 아닙니까? 정말 혼자이고 싶습니다. 아, 혼밥 하고 싶어요? 네, 혼밥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죠. 이게 아이 키운 엄마들은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네. 나 그냥 혼자 나가서 좀 여유롭게 시간 좀 그렇죠. 보내고 싶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여행 상품도 필요합니다. 그 혼밥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혼자서 뭐 라면이나 뭐 네. 이렇게 뭐 편의점 가서 때우는 건 좀 하수고, 혼자 횟집 가거나 그렇죠. 패밀리 레스토랑 가거나 고기 구워 먹는 게 진짜 찐 고수라고 하던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는 고기는 못 구워 먹어봤는데요. 네. 요즘 들어서 저 혼밥을 좀 자주 하고 있어요. 이게 기자들은 주로 이제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면서 취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취재원들과 같이 하는데, 만나는 거죠. 그렇죠. 가끔 가다가 약속이 급하게 이제 취소가 되거나 할 때 예전 같으면 같이 먹을 친구를 이제 급하게 구하거나 찾았었는데. 아니면 어디서든 껴가지고 뭐 한 끼를 때워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조용한 게 좀 저도 아직 햄버거 그리고 이제 혼자 먹는 샐러드바 같은 데가 많이 생기면서 그렇게 먹는 게 그렇게 힐링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그 바 자리가 좀 많아지기도 했고, 네, 아무튼 삼겹살은 2인분을 시켜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아, 식당에서?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뭐 불판이면 몸에 이렇게 또 설치해드리고 그렇죠.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게요. 저도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밥 먹는 건 정색을 했었거든요. 거의 어디까지? 세상에서 거의 버려진 듯한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급히 같이 밥 먹을 사람 찾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요즘에 이제 혼밥도 합니다. 삼겹살도 구워 보셨나요?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게 뭐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우리는- 뭐 사다가 먹거나. 그렇죠. 네, 그건 하수입니다. 더 연습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은 좀 연습을 해야 된대요. 혼자 밥 먹는 것도.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혼자 밥 먹는 게 유행입니까? 유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어떻게 봐요? 최근에 유난히 관련 보도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그 미국 그 레스토랑 예약 사이트인 오픈 테이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그 솔로 다이닝이라고 불리는 혼밥 예약이 약 30%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독일에서는 올해 이 혼밥 예약이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영국도 14% 증가했습니다. 또 일본의 한 외식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인의 23%가 이제 혼자 종종 외식을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2018년 대비 5%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먼저 이 나홀로 문화가 발달을 그쵸. 했잖아요. 이 혼자 온 한 명을 부르는 단어로 오히토리사마라는 말을 쓰는데, 오히토리사마. 예, 제가 억양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혼자를 의미하지만 앞뒤 단어를 좀 높인 표현을 극존칭을 사용을 하면서 사마. 네, 혼자인 사람이 좀 덜 민망하도록 한 분 오셨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그렇게 배려하는 문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윤사마 할 때 사마 그런 그렇죠. 뜻인가 보네요. 근데 혼자 왔어도 민망하지 네. 않게 배려하는 표현인 그렇죠. 거예요. 식당 가서 한 명이요. 약간 이러면 조금 좀 어색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아하. 예.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점점 느는 이유는 뭘까요? 뭐 아무래도 인구학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제 밖에 나가서 밥을 집에서 막 해먹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혼자니까 이제 외식을 하러 가는데 집에 누군가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같이 움직이겠지만, 혼자 있으면 혼자 가야죠.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미국 인구조사국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미국 가구의 약 30%가 1인 가구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1940년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라고 해요. 네. 1940년만 해도 1인 가구가 8%밖에 안 됐는데 이게 네. 지금 30%로 훌쩍 오른 거죠. 맞네요. 그렇죠. 1970년대는 이게 18%로 증가를 했고, 이 코로나 대유행을 지나면서 2022년에 30%로 급등을 한 겁니다. 지금 미국 내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홀로 사는 1인 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1인 가구가 전체 3분의 1 정도고, 일본 정부는 이 비중이 2040년까지 40%까지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 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 2천 가구로 조사가 됐거든요. 근데 가장 큰 비중이에요. 근데 이제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또 보니까 올해 3월 드디어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돌파를 1,000만 가구. 네, 했더라고요. 750만에서 1,000만 가구로. 이야. 그래서 2인 가구까지 합치면 1,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가구의 60%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 2인 가구는 해마다 증가 추세인 반면 이 3, 4인 가구는 감소세예요. 저는 이 통계 조사를 이제 서치를 하면서 제가 4인 가구인데 굉장히 소수라고 느껴서 4인 가구가 소수예요? 네,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대를 또 좀 보면 39세 이하가 36% 이상을 차지했고요. 1인 가구. 성별로는 남성 1인 가구는 전체 연령대 중에서 30세에서 39세가 가장 많았고요. 여성 1인 가구는 70세 이상 비중이 27.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사는 이제 노인 여성분들이 이제 여자 중에서는 1인 가구가 많이 네네 이렇게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이나 또 문화도 여기에 좀 맞춰서 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과거에는 그 모든 정책들이 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짰었잖아요. 근데 이제 4인 가구 이상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5분의 1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 변화가 좀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좀 이렇게 확 이동을 했듯이 이제는 핵가족에서 핵개인이란 단어도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핵가족이란 표현 거의 안 쓰죠. 맞아요. 그냥 다 핵가족이니까. 그렇죠. 다 핵가족이니까. 오히려 대가족이 더 드무니까. 맞아요. 핵개인도 이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핵개인. 네. 그냥 나 홀로.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변화의 중심에 여성이 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 활동하는 여성의 비중이 계속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 이코노미 1인 가구 경제도 이 여성이 주도가 돼서 유행과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이 27.9%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사실 이게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도 고령층에 홀로 사는 여성분들이 많을 수밖에 맞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MZ도 많고요. 아하. 그래서 이 두 좀 그 부류의 여성들이 이런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많은 여성들이 좀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사회적인 승인을 얻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나이가 차면 결혼을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을 봐도 1970년대에는 미국 성인의 약 70%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2021년에는 이 수치가 50%로 떨어졌고요. 지금은 25살에서 49살 연령대에 37%만이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미국의 결혼율이 약 60% 감소를 했고 네. 예전에는 결혼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되기 초기에 좀 받아들여야 하는 기본적인 제도였다면 네. 뭐 결혼을 하고 같이 살다가 직장을 얻는 문화도 있었대요. 저는 이건 상상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는 결혼 전에 교육도 마치고 직장도 찾고 빚도 갚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가족 형태에 따라서 이런 식당이 변하고 식문화가 변하는 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네. 저희가 일부에서 그 추석 뭐 제사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제사 안 지내는 집도 많고 관혼상제에서 혼인과 제사가 빠져버리네 이제. 그렇죠. 또 관이라는 것도 요즘에 또 그런 개념도 별로 없고 1인 가구와 또 여성의 증가 말고도 이렇게 혼밥 쪽이 증가하는 또 다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이 사회 현상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2020년 코로나 대유행이 그 방아쇠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혼밥을 포함한 1인 가구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사회적인 교류가 완전히 이제 차단, 금지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 비말이 전염의 주요 통로라서 뭐 가능하면 누군가 말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라 막 이렇게 해서 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미국은 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굉장히 큰 연휴라서 막 가족들이 막 모이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독립기념일에는 가능하면 가족들이랑도 만나지 말아라. 너희 한참 팬데믹 당시였으니까. 뭐 안녕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기도 했었고 이제 코로나 대유행 기간을 거치면서 혼자 밥 먹고 이런 혼자 뭔가를 하는 게 외톨이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점점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대유행이
또 이제 삶에 대한 뭔가 그 철학적인 자기 성찰적인 현상도 좀 강화를 시켰는데요. 뭐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아프거나 목숨을 잃는 걸 이제 바로 옆에서 보면서 좀 더 내가 더 지금 행복 뭔가 까르페 디엠을 이제 실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SNS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이제 빈도가 높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다 귀찮고 혼자 밥 먹으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저쪽 좀 치우고 책 읽거나 글 쓰거나 하는 이제 일종의 의식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팬데믹 당시에 재택근무도 많이 확산이 됐고 네.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혼자 밥 먹게 되고 이런 것도 네. 더 많아졌겠네요. 맞아요. 재택근무 해보신 분들은 이제 느끼시겠지만 통근하는 시간이나 뭔가 이제 꾸미만 이제 치장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긴 한데 그렇죠. 계속 집에만 있다 보면 사람이 좀 늘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밥만큼은 좀 약간 리프레시하는 뭔가 혼자라도 나가서 좀 먹자 이런 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혼밥 쪽이 좀 늘어난 것도 있고 요즘은 또 사무실 복귀가 의무화되는 직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 간에 이제 주 단위로 직장 이동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지역 식당을 처음 찾아서 이제 혼밥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 오픈 테이블 아까 그 CEO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애와 자기 관리에 대한 흐름이 더 확산되면서 혼밥 쪽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애, 자기 관리. 네. 그래요. 근데 이제 혼자 밥 먹는 건 좋은데 정말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혼자 먹는 건 좀 그래요. 아무래도 좀 진입장벽이 높죠. 그래서 그 왜 1인 식당, 네. 1인 테이블이 잘 마련되어 있는 곳들 많잖아요. 그쵸. 아까 그 고깃집도 네. 예, 혼자 들어가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는 식당들도 네, 많고요. 1인용 화로 이렇게 있어갖고 예, 작은 화로. 조금씩 이렇게 구워 먹는 그런 집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모상가 안에 떡볶이 가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1인 전용 메뉴가 생겼습니다. 1인 전용 메뉴. 뭐냐면 떡볶이가 혼자 1인분을 먹으면 떡볶이만 먹어도 많잖아요. 네. 떡볶이 반 그릇이랑 튀김 3개까지 해가지고 6,000원. 섞어서. 네, 섞어서. 근데 재밌는 건 이 메뉴는 혼자 온 사람한테만 판매해요. 그러니까 2명이 가서 이 메뉴를 너 나 이렇게 2개 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혼자 1인 전용 메뉴예요. 일종의 전략이고 그렇죠. 혼자 오시는 손님도 뭔가 좀 우리가 챙겨드린다는 맞아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가 저한테 너무 양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려고 굳이 혼자 갈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혼밥 메뉴라고 하면은 햄버거 같은 뭐 패스트푸드나 간단한 이제 분식 정도가 위주였다면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이제 1인용 샤브샤브, 1인 화로구이, 그러니까 1인도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 식당의 메뉴들이 많이 전략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나경님이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남과도 잘 지내는 법이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맞아요. 조승범님이 혼자 사는 그런 방송 막 금쪽이 막 이혼하는 방송, 결혼하기 싫게 만드는 방송도 문제라고. 그렇죠. 다 같이 이제 어울려서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또 혼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또 중요합니다. 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 저희 혼자 밥 먹는 이제 식사객들을 위해서 넓은 그 바 테이블을 중앙에 좀 배치를 하고 있고요. 혼자 앉을 수 있는 걸 중앙에 배치. 네네. 그 바에서 한 명씩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1인 메뉴를 추가하고 있는 식당도 많습니다. 혼밥할 때 사실 가장 걱정이 음식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2인분 이상부터 주문 가능한 메뉴들은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단점들을 좀 시식 메뉴를 늘린다든지 뭔가 한 판에 플래터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해당 이제 식당에서 파는 메뉴들을 모아갖고 판다든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눈치 보이지 않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혼자 왔다고 무조건 방해받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른 혼자 온 사람들과 좀 자연스럽게 섞이고 싶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있는데 혼자 있기는 하지만 외롭기는 싫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 심리가. 그런 수요들까지 좀 이게 전체적으로 큰 바 테이블에 있으면은 좀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들이랑 얘기도 할 수 있고. 너도 혼자 왔니?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이런 수요까지 좀 세심하게 받아주는 레스토랑이 자연스럽게 좀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문가들은 혼밥 쪽들을 위해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좀 편안한 좌석이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테이블부터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위한 공동 테이블까지 좀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게 핵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옵션을 준다는 거네요. 존중도 그렇죠. 하고. 맞아요. 이게 혼밥 쪽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이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대부분 가지고. 그 혼자 앉는 자리는 그렇죠. 이제 구석에 약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네. 예,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신용카드 포스기 제조업체 라이트 스피드라는 이제 회사 조사에 따르면 단독 식사자의 최우선 순위는 평화와 고요함이 44%로 가장 높았는데 반면에 사람 구경이 43%로 바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혼자 밥은 먹지만 예, 사람 구경하면서 구경하고 먹고 싶다. 뭔가 이제 대우받고 나도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먹고 싶다는 아. 심리인 거죠. 그래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좀 공동체 분위기의 일부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 미국 레스토랑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긴 바 테이블을 전형적인 이제 그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주변에 여러 이제 다이닝 테이블 테이블들을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평화롭게 밥 먹고 싶어라는 사람이 절반. 근데 혼자 밥 먹지만 외롭기는 싫어. 맞아요. 나도 사람 구경하고 사람 싶어가 절반. 맞아요. 재미나네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은 네. 저 혼자입니다라고 하면 1인 손님을 이제 안 받으려고 하는 맞아요. 식당들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약간 그 하이엔드 이제 식당,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싼 식당. 비싼 식당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식당 입장에서는 맞죠. 대부분 식당이 2인 이상 테이블 자리가 많은데 거기 혼자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매출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속 터지죠. 그렇죠. 그래서 나가지도 않고. 4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으면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뭐라 해야 뭐 되나. 카페 같은 데 가도 그 좋은 자리는 3인 이상 앉아서 네. 이렇게 써붙여 놓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적게 쓰니 이제 이들 1인 그 혼밥러들은 불청객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혼자라고 하면 뭔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면서 구석 자리를 안내해준 레스토랑도 예전에는 대다수였어요. 지금도 많은 미국의 레스토랑들이 예약 자체가 2인 이상으로 돼 있는 곳들이 많고요. 특히 뭐 미슐랭 스타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레스토랑들은 1인 고객에도 2인 고객과 같은 가격을 청구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좀 막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 최근 들어서 혼밥 쪽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을 한번 만족시키면 좀 더 충성도가 이제 그 연령대 그 2인, 3인 이런 고객들보다 높고 또 단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제 식당들은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1인용 메뉴를 내놓기도 하고 조금씩 다 맛보게 하는 그런 이제 플래터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혼자 온 손님이 진짜 단골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죠. 잘해드려야죠. 네, 잘해드려야죠. 그리고 다른 혼자 온 친구들한테 다 또 퍼뜨리면은 요즘 조금 안타까운 게 원체 이제 배달 문화가 많아지다 보니까 단골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식당 가서 이모님 이렇게 부르면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봐. 예전에는 아니 식당에서 서빙해 주시는 분들 다 이모 고모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제 그 말도 없어질 것 같아요. 2095 쓰시는 분께서는 2인 메뉴를 주문해서 먹고 남은 음식은 싸웁니다. 근데 그것도 웃픈 방법이네요. 현실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이것도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혼행은 뭡니까? 혼행. 혼행은 이제 혼자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의 정수죠. 바로 혼자 여행 가기. 여행도 혼자. 예. 사실 저는 아직까지 혼자 여행 가서 이제 자고 오는 것까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저는 완전 하수인 거죠. 근데 이제 언젠가 정말 꼭 해보고 싶어요. 너무 가장 바라고 있는 지금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저처럼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혼행에 대한 로망이 있지만 선뜻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게 또 혼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약간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실제로 이 혼행을 실행한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숫자로도 보이는데요. 지난해 구글에서 솔로 여행을 검색한 횟수가 2018년 대비 2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또 지난해 틱톡에서 이제 해시태그 혼행 이 개수가 2018년 대비 2배 역시 늘어났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그 간행물이나 커뮤니티도 속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미국에서는 솔로 트래블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혼자 여행하기 좋은 곳 1인 추가 숙박 요금을 받지 않은 호텔 리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해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을 소개를 하면서 관련 설문도 좀 부지런히 해가지고 계속 이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여기서 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혼자 여행을 계획 중이며
혼행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9.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혼행이 이 글로벌 여행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들이 그 사이트 가보시면 많은데 혼행객들은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다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또 부킹닷컴이 발표한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는 여행객의 14%만이 혼자 여행을 했지만 2021년에는 그 수치가 2배로 늘어나서 23%가 됐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박미영 님도 혼자 여행해봤는데 좀 무섭긴 하셨다고 그때 20대 초반이어서. 맞아요. 곽정은 님도 혼밥은 하겠는데 혼행은 아직 무서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남국림님 딸 키우는 아빠로서는 딸이 혼행 가면 돌아올 때까지 걱정될 것 같다고. 그렇죠? 걱정되죠. 맞아요. 근데 이제 혼자 가는 여행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뭐 역시 코로나가 그 방아쇠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당시 좀 도시가 봉쇄가 되면서 여행 자체가 좀 금지된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해서 뭐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고 싶다. 뭐 이런 욕구가 되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혼자 여행을 가면 뭐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뭐 의견을 조율해서 뭐 누군가의 뜻에 맞춰야 될 필요도 없고 오히려 현생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여행지에서만큼은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하거나 뭐 오히려 여행지에서 만나는 새로운 만남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하면서 혼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솔로 트래블러가 지난해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설문을 보니까요. 혼행을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6명 이상이 내가 모르는 세계를 보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을 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예, 이게 중복 답변이 가능했는데 57%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때 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고 3위가 이제 46%를 기록한 자유와 독립적인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라는 응답도 40%를 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응답도 42%. 네. 그래요. 굉장히 약간 이중적인 그러네요. 뭔가 아이러니한 느낌이 있어요.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이고 싶진 않아. 맞아요. 그러면 솔로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여행 방식은 뭘까요? 설마 혼자 가는데 패키지 여행에 끼어가기는 좀 그렇고. 아니 이게 또 의외더라고요. 그래서 혼행객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모험과 안전이라는 다소 상반된 느낌의 모험과 안전? 네, 모험과 안전. 그러니까 안전한 모험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여행하는 분들이 오히려 소규모 그룹 여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혼자 무조건 자유여행으로 갈 것 같은데 이제 소규모로 그룹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전에 언급했던 그 설문에 따르면 혼자 여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를 좀 잘 나타내는데요. 완전히 독립적인 여행 그리고 그룹 여행 중에 선택하라는 질문에서 2022년에는 응답자의 73%가 독립 여행이라고 답변을 한 반면에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69%로 다소 낮아졌고요. 반면에 그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에는 50%에서 지난해 60%로 10%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또 도시로 여행하고 싶다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31%에서 23%로 낮아졌지만 모험을 하고 싶다는 비율은 42%, 43% 내외로 오히려 더 높았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룹으로 모험을 하고 싶다라는 약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맞아요. 혼자 가고 싶고 모험은 하고 싶지만 위험한 거는 싫고 그렇죠. 정확합니다. 외로운 것도 싫고 조금 이제 뭐 이중적인 게 이제 마음 우르르 안에 몰려가는 건 싫지만 그래도 같은 취미나 공유하는 거를 아는 새로운 사람들과는 그룹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니까 좋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가는데 그렇죠. 그룹. 네. 근데 여행사 입장에서 보면 진짜 막 패키지 단체 여행객 막 우르르 몰려올 때가 매출은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행사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이제 한 방에 묶어서 좀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가이드하고 안내하는 이제 과거 방식의 그 패키지 단체 여행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런 이제 단체 여행 계획은 이미 자유여행에 좀 밀려서 한참 동안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혼행족들이 이 소규모 그룹 투어를 점점 선호하게 되면서 여행사 입장에서는 지금 고사 직전이던 이 그룹 투어의 새로운
좀 한 줄기 빛을 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대부분의 혼행족들이 사람 많은 곳은 좀 피하고 비용을 낮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성수기는 좀 안 가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기 예약 타깃으로 삼기에 굉장히 좋은 그룹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미국 남미 쪽의 한 여행사에 따르면 혼행 수요가 최근 몇 년 새 현저하게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그룹 투어가 혼행객이 전체 고객의 약 35%. 저 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놀랐어요. 그룹 투어인데 네, 혼자 혼행객. 오는 사람이 35%? 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이슬란드 항공을 보면 여기에 그 투어랑 체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솔로 여행객들에게 뭐 오로라, 또 온천, 뭐 고래 관찰, 뭐 이런 아이슬란드 전형적인 그 관광 코스들 있잖아요. 이런 풍부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기록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혼행객들의 주요 관심사가 안전이기 때문에 이제 고객 행동을 좀 마케팅 전략에 적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를 사귀는 이미지를 뭐 실는다든지 설명에 이제 혼행객들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정보를 좀 추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업들도. 아하, 혼자 오더라도 네. 안전하다. 이걸 또 엄청 강조하는 네. 거네요. 1224 쓰시는 분께서는 혼행을 좋아하는 40대입니다. 제주도도 혼자 가고 템플스테이도 혼자 다닙니다. 사실 애랑 와이프랑 같이 가고 싶은데 애 학교 때문에 안 간다고 하길래요. 유유.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긴 합니다만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사모님은 혼자 여행을 가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게. 네. 이것도 이제 취향 따라서 또 다를 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안전한 곳으로 네. 가고자 하는 니즈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은 걸 테고요. 근데 이제 혼자 여행 가게 되면 대부분의 숙박업소들도 네. 2인 기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혼자 갔는데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혼행족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이 가격인데요. 대부분 호텔이나 여행사 상품들이 호텔의 2인 기준 요금을 책정을 하고 있어서 혼자 이제 예약을 하게 되면 싱글 차지라고 하는 그 추가 요금을 붙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완전히 2인 요금을 내진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2인 요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가격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 호텔의 1인 숙박은 이제 뭐 출장 같은 업무 목적으로 혼자 방문할 수밖에 없는 고객들이 이제 뭐 비즈니스 호텔 뭐 이런 데서만 이제 1인 요금을 적용을 했었는데 특급 호텔들은 여지없이 싱글 룸 차지를 내야 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 추가 요금을 없애는 이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자 오셔도 좋습니다. 네. 여행 상품 자체를 뭐 혼행 남녀 뭐 이런 것처럼 혼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만들기도 하고요. 특급 호텔들도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패키지로 뭔가 다른 체험이랑 묶어가지고 이제 그 가격을 조금 낮추는 그런 이제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증가와 이 혼행 트렌드가 단순히 이제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서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이런 인식이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아하. 요거는 이제 근데 해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해외 여행 갔을 때 좀 적용되는 이야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거 혼행을 이제 단순한 휴식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다양한 취미를 즐기거나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문화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휴가 개념으로 이게 확장이 되면서 혼행의 패턴도 체험 영역으로 좀 다변화되기 시작했고요. 네. 호텔 룸 차지도 국내 호텔들도 이제 없애는 곳들. 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특급 호텔의 경우 2018년도에 선보인 1인 전용 상품이 이제 한산한 비수기에 독서하고 사색하는 좀 휴식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2019년에는 이 루프탑 뮤직 파티 같은 거를 여름 성수기에 1인 전용 상품으로 내놔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뭐 호텔에서 진행하는 이런 그 꽃꽂이 수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참가자 중 30%가 1인 여행객인 점을 반영을 해서 직접 화훼농원을 이제 방문을 해서 원예 전문가의 꽃 소개와 재배법까지 이제 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활동성을 이제 상품 안에 추가해서 녹이기도 하는 그런 상품들을 내놨고 특히 이제 혼행족들 중 아까 그 여성이 더 많다는 점에 착안해서 부산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이제 글로벌 여성 여행자들을 위한 앱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 여행자들을 위한 부산의 관광 코스와 관광지 정보를 안내하는 그 온라인 홍보 책자도 냈고요. 여성 여행자들이 부산을 혼자 처음 방문해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다양한 팁들을 거기에 이제 실으면서 좀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행족들을 이제 잡으려는 지자체들의 노력도 그렇죠. 엄청나네요. 네.
아까 그 혼행 하신다는 40대 남성분 와이프는 혼자 절대 안 갑니다. 저만 따로 다니는 거라 거리낌이 없지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9718님이 남편이라도 혼행 가고 없으면 덜 힘들걸요. 그래서 가라고요. 저 너무 남편이 이해돼요. 그냥 혼행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나도 집에 혼자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너무 이해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녀분을 데리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러면은 완전 사랑받겠네요. 그렇죠. 이영구호님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여행을 같이 간다는 거는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그렇죠. 현지에서 새로 만난 사람이 뭐 언제 결혼할 거니 애는 언제나 이런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렇죠. 소비재 시장 한번 볼게요. 네네.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산업 전반으로 이게 소비재도 뭐 판매라든지 이런 문화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소비재 기업들도 이제 대를 거쳐온 가족 중심의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에서 이제 1인 가구를 이제 점점 더 수익성 있는 시장으로 보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인 가구 혼자서 케이크나 피자 한 판 다 못 먹잖아요. 뭐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식빵 한 봉지를 사면 절반은 버리는 경우도 뭐 얼렸다 먹으면 또 괜찮겠지만 그리고 계란도 한 판이 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무관하게 좀 남는 게 싫어서인 이유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이제 워킹맘이고 다 이제 일을 하니까 주말 말고는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해 먹는데 이제 파 같은 거를 한 단을 사면 너무 많아서 100이면 100 썩어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적은 양을 씻어서 잘라서 파는 그 패키지 소용량. 소포장을 같은 값을 주고라도 오히려 거기에 좀 더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인 가구도 비슷한 심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그 가전 제조업체들은 더 작은 냉장고와 오븐을 내놓고 있고요. 식품 회사들은 더 많은 1인용 옵션을 생산 중입니다. 또 가정용 제품 제조업체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36개짜리 두루마리 화장지 포장을 좀 더 새롭게 바꾸려는 시도도 하고 있고요. 작게 그렇죠. 소용량 소포장으로. 맞아요. 또 눈에 띄는 이색 제품도 있습니까? 네, 이제 재밌었던 게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대형 미국의 그 소비재 기업에서 내놓은 포에버 롤이라는 초대형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는데 포에버 롤. 영원히 쓸 수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 그래서 보통 두루마리 화장지라고 하면 뭐 24팩, 36팩 이렇게 크게 팔잖아요. 네. 이게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를 겨냥해서 좀 초대형으로 한 번 쓰면은 3달 정도 쓸 수 있을 만한 이제 큰 우리 뭐 공중 화장실에서 보는 그 큰 롤을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특이한 건 거치대가 이제 딱 별도로 있고 화장지 폭이 일반 화장지보다 좁아요. 그래서 이제 좁은 집에서도 이제 변기랑 벽 사이에 쏙 들어갈 수 있게 이제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제 1인 가구가 아무래도 좀 작은 공간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쌓아두고 쓸 만큼 공간의 여유가 없기도 하고 또 이제 1인 가구는 얼마나 바쁘겠어요. 일도 하고 나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휴지 갈아 끼우는 것조차 이제 귀찮으니까 이런 이들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좀 이런 상품도 나왔고 최근에 제가 본 것도 액상 계란의 그 판매 추세도 늘고 있다고 해요. 네네. 액상 계란 아세요? 액상 계란. 그러니까 계란 물을 우유팩에 넣어서 파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우유팩에 그 흰자, 노른자 구분해서 나오기도 했고 뭐 전란으로 이제 같이 나온 것도 있는데 이제 간편하게 그것만 이렇게 우유처럼 쪼르륵 부어갖고 에그 스크램블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길어요. 살균 처리가 된 것들은. 그리고 이제 500ml, 1리터 이렇게 용량도 다양해서 좀 1인 가구에게는 그래도 꽤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액상 계란, 액상 달걀은 처음 들어봤네요. 포에버 롤 그러니까 큰 두루마리 휴지. 이거 사실 제 대학생들도 많이 이거 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학교 화장실에서 그렇죠. 훔쳐가기도 하고. 근데 또 질이 안 좋잖아요. 그런 거는. 맞아요. 얇죠. 얇죠. 그 예전에 아시죠? 자취생들은 맞아요. 화장실에서 그거 막 훔쳐가지고. 그래서 그 잠금 장치가 그다음부터 생겼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어떻게 보면 1인 가구가 소비 시장에서 이제 큰 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최근에 그 미국 최대 육류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에 따르면 1, 2인 가구가 미국 전체 구매 가구의 5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 소매식품과 음료 매출의 약 절반이 1인 가구라고 추정을 했고요. 이 회사는 1인 가구가 향후 15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층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타이슨 푸드가 출시한 이제 그
1인 가구용 특화 식품 중에 심플 스크램블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계란이랑 치즈, 소시지 같은 걸 이제 하나의 컵 안에 다 넣은 거예요. 컵에다가요? 컵에다가 넣어서 그냥 부어갖고 에그 스크램블 그거 해먹는 거예요. 이 가격이 한 컵당 3불인데 이게 12개짜리 계란 한 팩 값보다 더 비싸거든요. 근데 1인 가구는 이거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계란을 썩어서 남아서 버리고 이 계란 껍데기 쓰레기 버리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은 특히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력이 좀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집에서 먹고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가치 있고 또 환경에 좋다면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 것에 좀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편리하다면 네.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도 있다. 네, 환경에도 좋은 것들. 또 1인 가구 많아지면 이 부동산 시장, 네. 건설의 형태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건설사들 역시 1인 가구 증가를 포함해서 저출산, 고령화로 달라진 인구 구조와 생활 패턴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런 변화에 맞춰서 전형적인 그 평면도에서 벗어난 신개념 아파트 평면도를 좀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평면도가 달라져요? 네, 출퇴근 시간이 각기 다른 딩크족들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수면 패턴이 다른 점에 착안해서 안방 내에서도 공간을 이제 가벽으로 분리를 시켜갖고 각방처럼. 네, 수면 공간을 독립을 시킨다든지 이제 같은 2인 가구라도 노년 부부를 위한 평면은 자녀들이 모두 모일 때를 대비해서 거실이나 식사 공간은 넓히고 방은 좀 작게 만들고 또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쉐어하우스 형태의 주거 공간이 좀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쉐어하우스를 쓰면은 관리비가 낮아져서 임대료도 줄고 좀 안정감도 들고 외로움 같은 정서적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미국도 상황이 비슷해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1인이 거주하는 그 원룸 형태의 주거 공간을 스튜디오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스튜디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주거비 상승과 건축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이 스튜디오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대유행 이후 아파트 렌트비가 이제 크게 오르면서 좀 좁더라도 이제 요지에 저렴한 집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얘긴데요. 지난 10년간 신축 아파트, 이 스튜디오 아파트 면적이 10% 정도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올해 미국의 스튜디오 평균 면적이 445스퀘어피트, 그러니까 41.3제곱미터라고 해요. 이게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평 조금 넘는 수준으로. 맞아요. 네. 이게 부동산도 달라지고 또 우리가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다 네.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콘텐츠, 미디어 소비도 또 달라질 그렇죠. 수밖에 없고 이 솔로 이코노미, 1인 경제 산업들 앞으로는 어떻게 더 진화할까? 더 네. 1인 경제가 커질 수밖에 없을까요? 흐름상?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리서치를 하면 제가 느낀 1인 가구의 특징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따로 또 가치를 추구하는 세대다. 따로 또 예. 같이. 사람이 이제 공동체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가족으로 묶인 혈연 관계보다는 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한 연결고리가 있을 때 좀 더 자주 행복감을 느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그만큼 독립적인 이제 내 자아가 중요하면서도 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1인 가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그리고 또 인간의 지금 직업을 AI가 다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따로 또 가치 문화가 더 많이 확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앞으로 좀 더 좀 커지지 않을까? 거기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롭기는 싫고. 그러니까요. 따로 있고 싶지만 또 네. 같이 있고 싶고. 제목으로 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건 싫지만 네. 느슨한 연결고리는 있고 싶고. 어렵습니다만 또 이게 또 현실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송이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